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참변. 자, 김묘성 기자님, 어디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네, 어제 새벽 1시경에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승용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횡단보도 한가운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죠. 그래서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다른 차량들은 차로를 바꿔서 이렇게 비켜갑니다. 이 차 운전자는 잠에 들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황급히 달아납니다. 그리고 도주 1분쯤 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흰색 차량이 이렇게 뭘 박는데요?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그리고는 운전석에서 이렇게 내리더니 또다시 도망을 치는 가해 운전자 보이시죠? 네. 사람을 쳐놓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자, 환경미화원 분이 안 보였던 걸까요? 설마? 자, 정말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는데요.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벼락치는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까 쓰레기차하고 승용차하고 납작해 있더라고요. 평상복을 한 사람이 차고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못 가게 붙잡고 있어 나중에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목격자 얘기 들으셨죠?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 환경미화원님 괜찮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이게 저기 좀 내려서 경찰에 마지막 장면 경찰이 데리고 오는데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맞아요. 저런 모습 보면서 저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하다가 졸고 있다가 저기서 차에 잘다가 지금 경찰이 오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요,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피해서 1km 정도를 도주를 했고 도주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이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네. 저 그 청소 차량 있지 않습니까? 수거 차량을 들이받을 때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차 뒤에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쓰레기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맞습니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그냥 이제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운전자가 차에 내려서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던 다른 환경미화원께서 뛰어가서 그 도주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걷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 환경미화원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숨지고 말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환경미화원 이분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답니다. 네. 30대시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신데 최근에 신혼집까지 구하고 예비 신랑으로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터져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슬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아파트를 사고 여자친구와 결혼도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주운전자에게 성실하고 착한 자식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가해자 김아무개 씨가 26살이라고 합니다. 26살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겨우 36살에 환경미화원을 친 겁니다.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쳤습니다. 예비 신부를 비롯한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 친구답지 않게 뭐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고 친구였는데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음주 정황이 있으니까 측정 요구를 한 거고 다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뺑소니 사고 계속 나는 겁니까? 일단 그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은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필 저때 앞에 뭐가 있었어. 근데 내가 깜빡 못 봤어라고 생각하지 본인의 네. 음주가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가 더 쉬운 이유는 네.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은 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정신에서 나는 기억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죄책감이 무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술을 마시면 언젠가 음주운전을 할지 모르니까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은 어느 정도 마시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이 날 정도까지 술을 빠른 시간에 많이 마시지만 네.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끊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 다음에 계속 자동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힌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말 죄 없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음주운전은 사실은 안 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 안 잡으면 되는데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어쨌든 지금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측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도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도주치사죄 혐의를 일단 입건을 해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측정 거부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어떤 수치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새벽 1시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고 위험 무릅쓰고 가장 힘들게 고생하시는 이 환경미화원분,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부디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음주운전 뺑소니로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 분들, 가족까지 모두 고통받게 한 이 가해자, 제발 큰 처벌이 내려져야겠습니다. 법의 심판, 저희 뉴스파이터도 함께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